기후변화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요즘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은 코끼리 같은 대형 야생동물을 식량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보존해야 할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도 문제지만 잘 사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난한 나라는 이 정도로 먹을 게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정말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대한 채식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약 2% 정도의 채식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2%가 매일 채식하는 것보다 전 국민이 주 1회 채식하는 게 훨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늘이 바로 세계 채식인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난 고기 절대 포기 못해 하는 분들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오늘 내 몸까지 가벼워지는 식사에 도전해보세요. 꿀팁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문점에서 만들어주는 샐러드로 입문을 하니까 하루 한 끼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나나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 생각나는 음식들 제일 좋아하는 건 라면 삼겹살 you know that 설렁탕 you know good 감자전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신세계가 새로운 날 발견해 도 좋았을까 알리오 올리오 에그 베네딕트 스모크 셀몬 Have a glass of wine from Frank's 맛있게 식사를 하면 떠오르는 some dessert 제일 좋아하는 건 콜라 누룽지 you know that 쭈쭈바 you know good 캔커피 이랬던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신세계가 내가 촌스러웠지 레몬 타르트 너 없이도 좋았을까 플레인 요거트 뉴욕 치즈케이크 wish your butt have a cup of coffee tea 없이도 좋았을까 알리오 올리오 에그 베네딕트 스모크 셀몬 네가 먹여주면 다 좋아 네, 오늘 첫 곡으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듣고 왔습니다.
와, 오프닝에서 이제 채식인의 날이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 마지막 멘트가 약간의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저희 다다다 제작진이 어제 소식좌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적게 먹겠다가 아니라 소처럼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샐러드로 한 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샐러드니까 두 끼를 샐러드로 먹으면 그래도 조금은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채식을 하시면서 야채와 채소와 좀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샐러드를 먹을 때 풀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샐러드를 구성해서 먹는 걸 보고 야, 코끼리도 채소만 먹어, 풀만 먹어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든든하게 밥을 먹어라 라고는 하시곤 하는데 그래도 조금 가볍고 좋은 것들로 내 몸을 채우면 이 배부른 포만감도 기분 좋은 포만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세계 채식인의 날이라는 점 여러분들 한 번 더 유념해 주시면서 오늘 그래도 한 끼 정도는 샐러드로 좀 가볍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은요, 생명 존중, 환경 보호와 같은 이유로 채식을 하기도 하지만 또 오프닝에서 들려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국가들이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하루만이라도 채식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 83마리, 하마 30마리, 버팔로 60마리, 임팔라 50마리 등 야생동물을 잡아 주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국가에서 선포를 할 정도인가 봐요. 우리는 뭐 고기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뭐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고 또 수입도 많이 벌어들이는 만큼 육식에 대한 접근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현대인들에게 채식은 충분히 선택 가능한 식습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사실 의식하지 않고 밥을 먹다 보면 고기를 섭취하는 날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기도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뭐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래서 우리 식사에서는 고기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요즘 뭐 샐러드 전문점도 많이 생겼고 생각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채소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경험해보시고 다음에는 또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시는 것도 이렇게 채식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두 번째 코너는요. 미술 칼럼니스트 연은쌤과 함께합니다. 화요 명화 산책 코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첫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1, 2, 3, 4.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나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 또 아쉽게도 정상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디에 계시든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국군의 날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K-팝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군 뮤지컬입니다. 육군본부 주최로 만들어지는 군 뮤지컬, 국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애국정신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한 군 뮤지컬 중 하나인 신흥무관학교. 와, 이 제목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공연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치열한 이 티켓팅을 거쳐서 이 공연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 넘버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뮤지컬은요. 지난 2018년 건군 7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고요. 상업극으로도 경쟁력 있는 완성도를 보이면서 제3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대상 여우 신인상 안무상의 후보로 올랐던 작품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이었던 배우 지창욱, 강하늘, 인피니트의 멤버 성규가 출연해서 더욱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2019년 앙코르 공연이었죠. 조건 고은성 버전의 죽어도 죽지 않는다.
격변의 시대를 살던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리면서 신흥무관학교의 대표 넘버 한번 감상해 볼게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내 안긴 강토를 무장한데 물려줄 순 없다. 대한제국들은 대한제국 병사들아 내 나라의 장군 되어 애선한다. 다 모여라. 흩어지지 이 산천을 지키는 게 꿈인데 대한제국 군대 해산 말도 안돼. 백두산 돌을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 강물을 말을 먹여 없앤다. 꿈에서도 부르던 그 노래 오직 한 가지 금강산 수녀왕을 쫓아왔는데 강하게 오직 앞으로 오직 앞으로 용진 또 용진 용진 또 용진 침략자를 몰아내고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용진 또 용진 용진 또 용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장한테 물려줄 순 없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네, 저희는 신흥무관학교의 대표 넘버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곡 듣고 왔는데요. 제가 봤던 그 버전은 캐스트는 이제 배우 지창욱 씨와 강하늘 씨가 함께한 버전이었는데 와, 정말 보는 순간 와,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보는 내내 너무 감동의 물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인상 깊게 봐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쳤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1층부터 2층까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정말 그 뜨거움이 그냥 제 박수로 다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K-팝 아이돌과 함께한 군 뮤지컬 두 번째 곡은요. 2020년에 창작된 군 뮤지컬 귀한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찾아서 다시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내가 순례가 되면이라는 대표 넘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순례가 된 듯 세상을 떠난 전우들의 유해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주인공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우와! 작은 새가 방금 알을 깨고 나왔어. 아직 눈을 못 떴어. 귀여워. 어린 새가 방금 알을 깨고 나왔어. 아직 날지 못해도 괜찮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해. 젖은 날개 마를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줄게.
어디 숨었냐 다들. 난 언제나 술래였지. 가위바위보를 못해서 달리기가 꼴찌라서 높은 곳이 무서워서 난 언제나 술래였지. 눈 감고 100까지 세면 똑같은 풍경화 속에 나 혼자 남아있었지. 내가 술래가 되면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산 밑까지 뛰어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렸지. 단풍나무 그늘 아래 여긴가, 산등성이 돌탑 뒤에 여긴가, 휘파람이 들리는 곳 여긴가. 다 어디 숨었니 해 떨어지는데 종이 접어 비행기를 날리고 작은 신발 구겨 신고 웃었지. 책갈피에 그림 한 장 품고서 다 어디 숨었니 해 떨어지는데 다시 술래가 되어 난 아무도 못 찾았는데 꽃은 또 피고 눈은 또 내려 소복소복 50년이 지나버렸어. 어딘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여기 없다면 나에게 소식 전해줘. 나 여기 있을게. 밤 깊어가는데 혹시나 길을 잃어서 잠든 채 숨어 있다면 이제는 나타나줘. 집에 가야지. 밤 깊어가는데. 유해 앞주머니에서 이름을 눌러 새긴 쇠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흙하고 나무 뿌리가 유해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흙과 나무 뿌리와 벌레들. 단풍나무 아래 이 돌탑 뒤에 기다려줘서 고맙다. 네, 오늘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은요. 지난 2021년에 발표한 6번째 군 뮤지컬 대한민국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한 블루 헬멧 메이사의 노래의 넘버입니다. 주인공 라마는 어릴 적 희망이었던 파병 한국군 메이사를 찾기 위해 또 K-팝 오디션에 합격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데요. 과연 노래의 힘을 알게 해준 메이사를 만나고 또 오디션 우승이라는 소원까지 이룰 수 있을지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으로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엑소 멤버 박찬열, 배우 장기용, 김우성이 부른 넘버들을 메들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혼자 있을 때 당신 그 노래를 불렀죠. 지를 깎던 어둠 속 날 지켜준 건 그 목소리
않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함께라면 겁낼 일 없는 걸.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해. 밝은 별 아래 약속한 우리 꿈 위해. 함께라면 만들 수 있어 모두 행복한 그런 멋진 세상. 함께라면 바꿀 수 있어. 너와 나 함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소중한 생명 지키는 것 바로 우리 사명. 평화를 지켜야 해. 네, 임실 공휴일로 지정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함께한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래를 듣고 또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동생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동생이 입대할 때 이젠 내가 나라를 지킬 테니까 다들 발 뻗고 주무셔 이러면서 웃으면서 떠났었는데 그 말이 참 맴도는 오늘입니다. 정말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겠죠. 한편으로는 되게 든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날을 기념해서 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연은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다시 못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 부냐 만난 것 먹고 부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로다. 다시 모돌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깨인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 청춘 다 갔네. 다시 모돌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모자 걸어가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 다시 모돌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영화를 보는 새로운 눈을 길러드립니다. 명작의 숨결을 따라 작품 속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들어가는 시간, 화요 명화 산책. 화요 명화 산책 연은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을까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또 좀 날이 선선해지기도 했는데 혹시 네. 연은쌤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가을하면 식욕이 좋아지죠. 아, 맞아요. 체중 관리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계절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어쩐지 제가 네. 요즘 먹는 게 더 좋아졌는데 그게 네. 아무래도 가을이 와서 그런 거겠죠? 누구나 그런 거예요. 아우,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프랑스 작가 에두아르 마네가 1863년에 완성한 작품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때마침 저희가 또 먹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작품도 네. 식사네요. 네, 네, 맞아요. 오늘 작품은 만의 대표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림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은 만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숲으로 소풍을 나온 2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왼쪽 아래편에는 여인의 옷과 모자, 그리고 음식을 담아온 바구니가 놓여져 있고요. 그 주변에는 먹고 남은 빵과 과일 등이 흩어져 있어요.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이들의 독특한 옷차림인데요. 정장으로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들과는 다르게 한 여성은 완전한 누드 상태로 턱을 이렇게 괴고 앉아서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다른 여성은 몸이 거의 비칠 정도의 속옷 차림으로 개울에서 몸을 씻고 있죠. 이 작품은 캔버스에 유채로 그렸는데요. 크기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64cm와 208cm로 꽤 큰 크기의 그림이고요. 현재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1863년 프랑스 왕립미술원이 개최한 살롱전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더 알려진 그림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만해의 대표작이고 또 세계적인 명화인데 네. 어떻게 낙선을 했을까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나요? 네, 당시 왕립미술원이 개최한 살롱전은요, 프랑스 화가들이 화단에 등단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었는데요.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에 푹 빠져 있던 당시 심사위원들에게는 이처럼 파격적인 작품이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네를 비롯한 심사에 불만을 가진 개혁적인 신진 작가들의 원성이 드높아지니까 새로 집권한 나폴레온 3세가 낙선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낙선한 작품들을 따로 모아서 이른바 낙선전을 개최하도록 했어요. 이런 계기로 이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작품이 전시되자마자 관람객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어떤 반향이에요? 나나 아나운서가 생각했을 때는 관람객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네. 좀 문란하다? 선정적이다? 이런 평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들여다 봤나? 약간 살짝 다녀왔어요. 현장에 갔다 왔구나. 네, 맞아요. 이 작품이 전시되자마자 관람객들 사이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마도 낯선 여인이 대낮에 풀밭 위에 저렇게 누드로 앉아가지고 관람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네. 그 자체가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충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당시 관람자들에게 그냥 충격이라기보다는 폭력에 가까운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마네가 차용해서
오마주한 작품이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차용해서 그렸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작가 조르조네가 1509년에 완성한 전원의 합주라는 그림에 등장하는 옷 입은 남성 2명과 누드 상태의 여성 2명이 등장하는 화면 구도를 차용해서 그렸어요. 그리고 또 같은 시기 이탈리아 판화가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가 1514년에 완성한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한 부분의 인물 배치와 포즈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 두 작품에서 차용을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르네상스 시대에 제작된 이런 고전 작품들을 이른바 명작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마네가 그린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같은 구도,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저질 그림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아니 르네상스 시대 때는 다 뭐 저렇게 그렸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다가 갑자기 마네한테만 그러게. 너무 좀 신랄하게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인의 누드 상태는 당시 많은 화가가 그렸던 소재였어요.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나 성경 속의 인물 또는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언제나 완벽하게 이상화된 여인상으로 표현했죠.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을 보면요. 일상에서 늘 마주할 수 있는 평범한 여자인 거예요. 실제로 또 누드로 앉아있는 이 여성은 마네가 모델로 즐겨 그렸던 빅토린느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인간적인 여자를 그려놓았으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얘기라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듣고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이 여인의 이런 좀 묘사가 진짜 현실적이긴 합니다. 뭔가 배가 몇 겹으로 막 접혀져 있고 또 약 목주름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목주름이 살짝이 아니라 자세히 네. 보면 아주 굵죠. 굵게 네.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놔서 이렇게 네. 또 큰 비난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아니 평범한 여자의 누드를 그렸다는 게 그 정도로 비난을 받을 일인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관람자들을 화나게 만든 보다 큰 이유는 이 그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치부죠? 이 그림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성장을 잘 차려 입었는데요. 이 복장은 당시 파리 부르주아 남성들의 일반적인 옷차림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당시 부르주아 남성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들 남성이 백주 대낮에 매춘부로 보이는 여성들과 숲에 와서 은밀한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마네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프랑스 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도덕성을 고발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만 거죠. 약간 뜨끔해서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인간의 솔직한 본 모습을 그리는 게 비난까지 받을 일인가 싶기도 해요. 아주 인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건요, 사실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 하지를 않잖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의 잘못이나 또 추한 면모들은 찾아내가지고 흉보고 욕하는 데는 전혀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는 하죠. 네.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인 거예요. 내로남불 알죠? 알죠. 무슨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물륜. 빙고. 정말 찰떡 네. 같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이기적이면서도 모순적인 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또 남의 부정적인 면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는가에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 오늘날 미술사에서 가장 화제작이면서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사에 오래도록 뿌리 깊게 잔재해왔던 이런 이기적인 욕망과 솔직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에요. 듣고 나니까 이렇게 살롱전에서 낙선을 했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이 대표작이고 또 화제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계행의 가을 사랑.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내 맘 아련한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내 맘 아련한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네, 화요 명화 산책 오늘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네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부르주아들의 부도덕성을 드러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이 작품이 명작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네, 물론 이처럼 대담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 작품이 명화로 평가받은 것은 아니에요.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미술사에서 높게 평가받는 데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이 작품의 혁신적인 작업 방식 때문이죠. 어떤 작업 방식이길래 혁신적이기까지 할까요?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왕립미술원이 개최한 살롱전에서 이 작품이 낙선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마네는 이 작품에서 당시 주류 미술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급법이나 명암법 등의 아카데믹한 기법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어요. 그림 속에서 몇 가지 예만 찾아볼까요? 먼저 뒤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오른쪽에 있는 배에 비해서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서요. 원근감에 혼란이 오죠. 네. 또 작품에 사용된 색채를 유심히 보시면 중간 색조가 없고요. 녹색과 갈색 위주로 채색되어 있어서 사물이 단순해 보이고 명암의 표현이 크게 강조되지 않은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마네가 의도한 건요, 회화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평면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네는 명암법과 원근법을 파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작품의 주제나 형식보다는 단지 색채만으로 덮인 평면에 주목하도록 의도했던 거죠. 후에 그의 이런 혁신적이고 과감한 시도에 매료되어서 그를 따르는 젊은 작가들이 마네의 화실에 모여들었는데요. 이 모임이 곧 인상주의 화파를 태동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마네를 가리켜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작품은 회화의 본질이 평면성에 있다고 본 모더니즘의 시초가 되는 혁신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마네의 그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대담한 주제와 혁신적인 작업 방식으로 인상주의를 선도한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겠네요. 네. 마네는 비록 살롱전에서는 혹평을 받았지만 자신의 전위적인 시도가 또 젊은 작가들로부터 인정받은 부분에서는 나 좀 멋진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마네는요, 이 작품으로 인해서 당시 최고의 권위를 대표하던 아카데미 화가들로부터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리고 프랑스 미술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는 신진 작가들로부터는 엄청난 찬사를 받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마네는 너무 피곤한 유명세를 치르게 되고, 그 피로감 때문인지 스페인으로 잠시 도피성 여행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변해서 그의 작품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세계 미술사 최고의 화제작이며 명작이 되어서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작으로 걸리게 된 거예요. 네, 오늘 그림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무리도 해주시죠. 네, 이 그림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보면서 같은 작품일지라도 어느 시대에는 최악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또 어떤 시대에는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아이러니를 봤어요. 그런데 이 같은 예는 비단 이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술사의 명작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작품 중에 이렇게 시대에 따라 최악과 최고를 오가는 작품은 의외로 또 많아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최악의 평가를 했다면 이 작품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구는 지금도 부지런히 돌아가고요.
오늘의 공기와 내일의 공기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곧 여러분의 시대를 만나면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명작으로 환하게 빛을 발할 겁니다. 와, 역시 연은쌤의 마무리는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요 명화 산책, 오늘은 에드와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번 휴일로 뵈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또 연은쌤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고맙고 힘을 줘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우의 수를 감내하겠다고 생각하면 결정은 쉬워진다.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을 고려하라. 하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한다. 둘,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보라. 셋, 최악의 사태를 미리 예견해보라. 넷, 멀리 보라. 다섯, 좋아하는 일을 택하라. 여섯, 쉬운 것부터 하라.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은 내가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아는 것. 그러면 인생은 조금 쉬워진다. 이군 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중에서. 네,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휴일이 된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새삼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군의 날 쉰다고 약간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이럴 때 또 빨간 날이니까 우리가 그냥 휴일에 너무 또 치중해서 기분 좋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중요한 기념일을 빨간 날로 지정하게 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휴일이니까 좋아라고 생각을 했던 지난 날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또 왜 이렇게 쉴 수밖에 없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이런 기념일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군의 날, 그리고 세계 채식인의 날까지 이렇게 뜻깊은 기념일들로 의미 있는 저녁 시간 함께 보내시고요. 네, 끝곡으로는요, 싸이의 예술이야 띄워드릴게요.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 저기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이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예술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지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what I mean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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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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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 같은 것을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달 미녀 만나기 전엔 야수였던 날 바꿔버렸어 내가 찾던 사람 너였어 예술이었어 지금